안녕하세요. 저희 페이퍼 프로그램의 동영상 강의를 코로나19 때문에 해보게 됩니다. 많이 반갑고요. 원래는 오프라인으로 이거를 하려고 했었는데 저희가 이제 그렇습니다. 대면 세미나를 하기가 굉장히 좀 불안한 시기고 해서 저희가 이렇게라도 준비를 좀 했으니 이해해 주시고 도움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네. 오늘 저희가 이제 얘기를 좀 드리려고 하는 거는 스타트업 여러분들이 굉장히 어려워하는 부분 중에 하나라고 생각하는 프로젝트 스케줄링에 대해서 얘기를 해 보려고 합니다. 기본적으로 스타트업 여러분들이 제품을 기획을 하고 아이디어를 내시고 거기에 따른 이제 상품화 준비를 하시게 되는데요. 당연히 이 중에서 제일 중요한 거는 이제 기술일 수도 있고 아이템에 대한 이제 그 아이디어일 수도 있고 여러 가지가 될 수가 있는데 이 기획력이라는 게 정말 말도 못하게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저희가 이제 많은 스타트업 여러분들을 만나서 이제 얘기도 해보고 저희가 컨설팅도 하고 도움도 드리고 저희가 같이 협업도 하고 많이 해봤는데 이게 이제 이 스케줄링에 대한 어려움이라는 거는요,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것만큼 이렇게 간단하게 이렇게 되는 게 아닙니다, 실은. 여러분들이 저희가 처음 스타트업 분들을 만나서 그분들이 여기까지 되어 있는데 언제까지는 저희가 상품을 크라우드 펀딩을 한 분들은 백커들한테 또는 마케팅 샘플을 지금 얘기하고 있는 딜러나 디스트리뷰터 분들한테 전달을 해야 된다라고 하면서 저희한테 얘기를 해오는 고민을 이제 상담을 할 때 기간들을 보면은요 굉장히 다양합니다. 디자인이 막 끝난 상태인데 3개월 후에 3만 개를 만들어서 납품을 해야 되는 이런 상황들도 있고요. 심지어는 어떤 경우에는 2개월 남았는데 디자인도 안 돼 있는 상황, 이런 경우도 있었습니다. 특히나 크라우드 펀딩처럼 기간을 처음에 캠페인을 시작할 때부터 딜리버리를 납품을 그러니까 언제 하겠다라고 약속을 하고 시작하는 프로젝트 같은 경우에는 이 정말 초기에 그 약속을 하시기 전에 약속을 자기가 지킬 수 있는지에 대한 고민을 진짜 많이 해보셔야 됩니다. 그 제조라는 거는 사전에 정말 긴 시간의 준비가 필요합니다. 오늘 이제 조금 중요하게 이제 좀 짚어드리고 싶은 부분들은 제조가 필요한 상품에 대한 제품에 대한 개발과 생산에 들어가서 납품이 되기까지의 각 스텝들의 보통 걸리는 시간에 대해서 이제 일단은 좀 집중해서 얘기를 좀 드리고 싶은데요. 일반적으로 이제 제품이 있다라고 한다면은 디자인이 있어야 됩니다. 제품에 여러분들의 브랜딩과 상품의 목적성 그리고 시장 그리고 이제 기능 이런 것들을 여러 가지를 고려해서 디자인한 제품의 디자인이 1차적으로 필요하게 되고요. 이 디자인이라는 거는 사실 여러분들이 스스로 하는 거는 여러분들이 디자이너라면 물론 당연히 스스로 하셔도 되지만 여러분이 디자이너가 아니라고 한다면은 디자인을 스스로 하시는 거는 그렇게 별로 이렇게 추천드리고 싶은 상황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사실 디자인이라는 분야는 굉장히 특수한 분야고 전문성이 있는 분야이기 때문에
여러분들 팀에 디자이너가 있어서 그분이 여러분들의 BM, 아이템, 기술, 목적성, 타겟 시장, 타겟 마켓, 타겟 소비자층 이런 것들을 다 고려한 디자인을 이제 할 수 있는 분이라면은 있다면은 그런 분이 정말 다행인 건 거죠. 축복받은 팀인 건 거죠. 근데 이제 그런 분들이 일반적으로 디자인이라고 하면은요 초기에 리서치 기간, 그리고 스케칭 시간, 그 다음에 뭐 모델링 시간, 그리고 리뷰를 또 하고 수정하고 다시 이제 돌아가서 스케칭하고 모델링하고 이런 것들을 하게 되는 그런 시간들을 그 디자이너분한테 충분히 주면은 줄수록 좋은 결과물이 나온다라는 것은 너무나도 당연한 얘기입니다. 디자인이 끝나고 나면은 디자인 목업 또는 어피리언스 모델이라고 하죠. 를 만들어서 디자인을 검증을 한번 하고 그 단계에서 디자인이 오케이 이걸로 끝났다 다음 단계로 넘어가자라는 결론이 공히 나온다면은 당연히 그 다음부터는 그 디자인을 제품화의 첫 단추인 기구 설계를 할 수 있도록 엔지니어에게 그 데이터를 넘기게 됩니다. 이제 그 단계가 됐다라고 하더라도 이 디자이너 분의 일이 끝났느냐 하면은 절대 그렇지 않고요. 그 디자인이 일단은 굉장히 양산성 있게 뭔가 이제 공장에서 사람이 아니라 기계가 만들 수 있게끔 잘 만들어져 있는 디자인인가, 잘 되어 있는 디자인인가를 이 엔지니어 분하고 검증을 하는 작업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기구 설계 단계로 넘어가게 되면은 기구 엔지니어 분은 이 제품을 디자인하신 디자이너 분하고 굉장히 밀접하게 일을 할 수밖에 없어요. 그럼 이제 그 일정 단계에 서로가 서로의 작업물을 가지고 작업 결과물을 가지고 검증을 하는 단계를 거치게 되고 만약에 이 제품 자체가 하드웨어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쉽게 얘기하자면 이제 뭐 전자기기가 PCB나 이런 것들이 내장되어 있는 들어가는 제품이라고 한다면은 이 하드웨어도 동시에 설계되고 엔지니어링이 되는 이런 단계가 있어야 되겠죠. 자, 이 기구 안에 이 디자인 전체적인 디자인 안에 기구가 들어가게 되고 이 기구 안에 이 PCB가 또는 다른 전자 부품, 전자 컴포넌트가 들어가게 된다면은 처음에 디자이너가 디자인한 결과물 안에 이 모든 것들이 들어갈 수 있도록 설계를 해주는 사람이 기구 설계자라고 한다면은 이 기구 설계자가 신이 아닌 이상 그죠? 전부 전자 부품을 그 사람이 만드는 게 아니기 때문에 어떤 것들은 안에 안 들어갈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은 당연히 하드웨어 엔지니어하고도 얘기를 해야 되고 디자이너하고도 얘기를 해서 이거를 이빨이 기어가 잘 맞물려서 돌아갈 수 있도록 만들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이런 단계들을 또 거치게 됩니다. 그 이제 기구 설계자가 기구 설계를 해서 디자인과 기능을 구현을 하는 사람이라고 한다면은 디자이너는 에스테틱한 부분을 이제 손을 보고 디자인하는 사람이다 보니까 기구 엔지니어는 좀 더 현실성에 가까운 얘기들을 많이 합니다. 양산을 할 수가 있어야 되고 양산성이 있어야 되고 그러니까 제품을 만드는데 돈이 너무 많이 들어가면 또 안 되고 외계인 테크놀로지가 필요한 어떤 뭐 제작 기술이나 이런 것들이 반영이 되도록 해서도 안 되는 건 거죠. 그 엔지니어는 사실 양산성, 가성비, 안정성 등에 좀 더 치중을 두고 있는 엔지니어고요. 진짜 말 그대로 디자이너는 예술성과 에스테틱 그리고 이제 뭐 볼륨감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더 신경을 써서 작업을 하는 아티스트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제 여기에 하드웨어 설계자가 더해져서 이 3자가
피니시 라인을 동시에 통과하는 이런 형태의 레이스가 되는 건 거죠. 자, 이래서 이 세 명이 이 세 그룹이 협업을 해서 디자인이 되고 기구 설계도 마무리가 되고 하드웨어도 설계가 끝나고 했다면은 이거를 이제 전체적으로 조화가 잘 되는지 부품들이 각 분야의 분들이 의도한 것처럼 펑셔닝을 하는지를 검증을 하는 단계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보통 저희가 이 단계를 이제 워킹 목업 또는 워킹 샘플 밸리데이션 이제라고 얘기를 하는데, 이 검증을 하기 위해서 스타트업 여러분들은 몇몇 분들은 3D 프린터를 이용을 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3D 프린터가 나쁘진 않습니다. 이 디자인이나 사용성이나 특히 이제 이 비주얼적인 부분에서 매스감을 확인하기 위한, 매스라고 하는 거는 이제 덩어리죠. 이 부피감이나 볼륨을 확인을 하고 느껴보고 경험해 보기 위해서는 3D 프린터가 굉장히 좋은 방법 중에 하나입니다. 그런데 뭔가 작동을 해야 되고 CMF, 그러니까 컬러 머티리얼 피니시, CMF에 대한 세미나도 저희가 할 거니까요. 그때 또 참여해 주시고요. 이 부분들에 대한 검증을 하기에는 터무니없이 모자란 샘플이 됩니다. 3D 프린터로 만들게 되시면요. 그래서 이거를 3D 프린터로 만들지 않고 그러면은 자 이걸 금형을 만들어야 되느냐, 이 목업을 만들어 보기 위해서 그렇지 않습니다. 일반적으로 이제 저희가 목업집이라고 하죠. 모델링 하우스에 가 보면은 뭐 실리콘이나 우레탄으로 주형을 만들어서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저희가 이제 주로 쓰는 방법은 저희는 이제 내부에 인프라가 있기 때문에 CNC로 깎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각 부품을 기구 설계한 바대로 깎아내서 만들어서 저희가 조립을 해보고 조합을 해보고 해서 정상적인 기구 설계자의 의도대로 기구가 제품이 펑셔닝 하는가 작동을 하는가, 하드웨어를 똑같이 넣어서 제대로 작동을 하는가, 그리고 전부 다 조립이 됐을 때 디자이너가 의도했던 디자인 프레젠테이션이 가능한 상황인가 라는 거를 반드시 검증을 해야 합니다. 이거를 거치지 않고 금형을 만들었다가 수정 사항이 생기면 금형을 통째로 갖다 버리고 다시 만들거나 또는 일부 수정을 해야 되겠지만 시간도 걸리고 금전적으로도 부담이 될 수가 있겠죠. 그래서 뭐 저희 같은 경우에는 이런 부분들을 게을리하지 않는 편입니다. 이 목업이라는 것도 보고 아까 말씀드렸던 그런 검증을 거쳤는데 검증에 통과를 하지 못한다라고 한다면은 분명히 수정을 해야 되겠죠. 수정을 하게 되면은 당연히 목업도 새로 만들어 봐야 되겠지만 엔지니어의 판단에 맡기시면 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네. 여기까지 단계가 끝이 나면은 여러분들이 이제 금형을 만들 준비가 되시는 겁니다. 금형을 만드실 준비가 되는 건데, 금형은 사실 굉장히 많은 종류의 금형들이 있습니다. 사출 금형, 뭐 프레스 금형, 다이 금형, 뭐 여러 가지가 굉장히 많죠. 근데 이제 이 금형들 중에서도 오늘 얘기를 좀 해볼 것들은 사출 금형에 대한 플라스틱으로 부품을 만들기 위한 금형에 대해서 주로 얘기를 할 겁니다. 이 금형들은 사실 어떤 성격의 부품이냐, 어떤 레진을 사용하는 부품이냐, 어디에 이제 그 제품의 전체적인 제품 안에서 외부에 있는 부품이냐, 내부에 있는 부품이냐 이런 거에 따라서 굉장히 많은 이제 재질이라든지 종류라든지 형태가 이제 갈라지게 되는데요. 여러분들이 최초의 제품을 처음 만들어 보는 제품이라고 한다면은, 그리고 이제 판매 수량이 초기에 뭐 수만 개가 넘어가고 수십만 개가 되고 수백만 개가 되고 당연히 그렇게 되면 굉장히 좋죠. 그렇게 되지 않은 상황에서
굉장히 고가의 고사양의 금령을 만드는 것은 어쩌면은 좋지 않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저희가 수량이 만약에 뭐 10,000개 미만이고 뭐 몇천 개 정도 된다라고 한다면은 저희가 추천을 해주는 방법 중에 하나가 QDM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이제 QDM은 Quick Delivery 몰드의 준말 머리끄자죠. 말하자면은 빨리 최대한 뭔가 사출을 해서 빨리 부품을 확인할 수 있게끔 해주는 금형이라고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이 금형은 사실 빨리 만들어야 되기 때문에 굉장히 이제 몇 가지 기능들이 빠져 있습니다. 자, QDM을 만드는데 보통은 2주가 소요가 됩니다. 아시는 분들은 아실 건데 본금형이라고 하는 제대로 된 수십만 개 뽑고 몇만 개를 뽑을 수 있는 금형을 만드는 데는 적어도 5주가 소요됩니다. 시간도 없고 금전적으로도 부담이 될 때는 QDM이 답일 수가 있습니다. 단 QDM이라는 거는 여러 가지 기능들을 삭제한 금형이라고 아까 말씀을 드렸지만은 이제 이런 것들이 이제 빠져 있습니다. 이제 슬라이드라는 게 들어가는데 슬라이드라는 거는 금형이 이렇게 꽉 조여졌다가 풀리면서 모양을 내부에 잡아주는 이런 것들을 이제 그 구성품을 슬라이드라고 하는 것들이 좀 있는데요. 얘네들이 일반 본금형 이제 그 양산을 위한 금형에서는 자동으로 열렸다 닫혔다 열렸다 닫혔다 합니다. QDM에서는 하나하나 사람이 해주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당연히 QDM으로 사출을 하게 되면 사출 단가가 올라가겠죠. 본금형은 처음에 투자금은 훨씬 더 월등히 많이 들어갑니다. 제작 기간도 오래 걸리고. 그런데 그런 기능들이 이제 자동으로 되게끔 되어 있죠. 그래서 사출에 대한 단가 자체는 초기 투자는 본금형이 훨씬 더 비싸지만 사출 단가는 본금형이 떨어진다라는 거. 자, 그래서 여기서 중요한 거는 우리가 오늘 스케줄링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QDM은 2주, 본금형은 5주. 요거를 기억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금형을 QDM이 됐든 본금형이 됐든 처음 만들어서 처음 사출기에 올려서 처음 사출 엔지니어분이 사출기에 세팅을 맞추시고 레진을 인젝션해서 성형을 한번 해보는 날을 T0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 여기 T0라는 것들이 이제 저희가 이제 T0를 한번 하고 나면은 하루에 그 T0를 플라스틱을 찍어내는데 몇십 개에서 몇백 개를 찍어내겠죠. 찍어내고 모양들을 검증을 하는데 자, 이 금형을 아무리 잘 만들어도요. 절대로 완벽한 금형이 나오진 않습니다. 저희가 이때까지 많은 프로젝트를 해봤지만은 단 한 번도 수정을 거치지 않았던 적은 없었던 것 같아요. 이게 이제 저희가 뭐 금형을 만드는 기술이 어떻고 이런 거를 떠나서 그럴 수밖에 없는 사출을 해서 확인할 수밖에 없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표면 수축이라든지 예측은 할 수 있습니다만 어느 정도 선까지 수축이 될지 어느 정도 선까지 변형이 올지 이런 것들은 모를 수가 있어요. 그러면은 사출을 통해서 검증을 하는 수밖에 없고 사출을 통해서 검증을 했으면은 그런 부분들을 수정을 하기 위해서 수정 작업을 반드시 거치게 됩니다. 자, 이 수정은 도면에서 수정을 하고 나아가서 금형에도 수정을 해야 되겠죠. 아주 심각한 수정 사항이 아니라고 한다면은 수정 자체는 오래 걸리지 않습니다. 그러나 금형도 수정을 다시 해야 되고 만약에 QDM을 하셨다라고 한다면은 수정이 불가능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에 대한 이제 그 수정이나 보완 사항을 작업을 하게 되면은 그 기간도 1주에서 2주 정도가 소요가 되겠죠. 자, 이 단계를 이 T0라는 단계를 T1 그 다음이 T2, T3, T4까지 쭉쭉쭉쭉 갈 수가 있습니다. 수정 사항들이 계속 나올 수가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을 다 거치고 그 다음 단계인 P 단계로 넘어가게 되는데, P 단계는 이제 프로토타이핑 단계가 되는 건 거죠. P 단계로 넘어가게 되는데 T0부터 예를 들어서 T1, 2, 3, 4까지 했다라고 한다면은 그 단계에서는 수정 사항을 이제 보완하고 이제 수정을 마무리를 하는 단계라고 한다면은, 그 다음 단계인 P 단계에서는 완벽을 기하기 위한 단계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 단계에서 이제 이 단계의 마지막에 들어가면은 고객의, 그러니까 여러분들의 스타트업들의 승인이라는 거는요, 제품이 자, 이 상태로 양산을 해도 됩니다 라고 얘기를 하는 그 순간을 승인한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승인 나왔다, 승인이 됐다 라고 얘기를 하면은 그 단계부터는 이제 양산이라고 보시면 되는 건 거죠. 양산이라고 한다고 하는 게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것만큼 오케이, 금령도 있고 승인도 다 받았고 이제 공장만 돌려서 생산하면 되겠다. 이게 맞는 얘기죠. 맞는 얘기긴 한데,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이 생산에 들어가기 전에 반드시 해야 되는 단계가 생산 계획이라는 게 단계가 있습니다. 이 생산 계획 단계에서 여러분들이 판단을 하셔야 되는 게, 이 공장을 쓰려면은, 이 공장을 쓴다면은 이 공장은 일주일에 몇 개 정도를 우리 아이템을 생산을 할 수가 있다라고 하는 거를, 이거를 캐패시티라고 얘기를 합니다. 짧게 이제 업계에서는 그냥 캐파라고 얘기를 하는 게, 생산 캐파가 얼마만큼, 이 공장은 얼마만큼 이 제품을 만들 수가 있느냐라는 거를 이제 판단을 하게 되는데, 100%의 경우에 예를 들어서 이런 제품이라고 보자고요. 100% 가동을 하고 있을 때에 이 제품에 예를 들어서 이제 1000개를 하루에 만든다고 하자고요. 그러면은 첫날 생산하는 첫날부터 이게 1000개가 나오느냐? 절대 그렇게 나오지 않습니다. 그래서 첫날은 예를 들어서 200개, 둘째 날은 500개, 셋째 날은 700개, 넷째 날 비로소 1000개, 이렇게 램프업 한다고 합니다. 램프업이라는 게, 램프가 무슨 뜻이냐면은 전등 이런 램프가 아니고요. 경사 램프 아시죠? 램프업, 그래서 경사를 타고 올라간다라는 의미의 램프업이라는 용어를 사용을 합니다. 램프업을 한다는 거는 제로부터 시작을 해서 점점 가동률을 높여간다는 얘기가 되는 건 거죠. 이 기간을 분명히 거치셔야 됩니다. 이 기간 동안 뭐를 하느냐? 생산을 하다가 예를 들어서 이제 뭐 사출을 했어요. 사출을 했으면은 사출한 부품들을 가지고 그 다음 단계로 인스펙션으로 넘기고, 인스펙션에서 조립으로 넘기고, 조립에서 QC로 가고, QC에서 뭐 출하 부서로 가고 하는 이 모든 프로세스를 양산 체제 하에서는 처음 해보는 단계가 되는 건 겁니다. 당연히 100%를 처음부터 하기에는 무리가 있죠. 뭐 가능한 아이템도 분명히 있을 겁니다. 아주 간단한 아이템이라고 한다면은. 그래도 이 생산 계획을 잡을 때는 여러분들이 생산을 하시는 공장에서 굉장히 잘 조언을 해 주실 겁니다. 궁금하시면 저희한테 오셔도 되고요. 자, 그래서 이때까지 저희가 커버를 했던 디자인, 기구 설계, 하드웨어 설계, 각각의 목업 단계들, 그러고 난 뒤에 금령 제작, 그리고 시제작, 그리고 양산까지 어느 정도 말씀을 조금 드렸습니다. 그래서 이제부터는 제가 뭐 아주 간략하게 간단하게 작성을 해놓은 스케줄표를 한번 보시고 논의라기보다는 제 얘기를 좀 들으시면은 편하실 것 같은데요. 3월 달부터 시작을 해서 언제까지 가야 양산에 다다를 수가 있느냐라는 거를 제가 예시로 스케줄표를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저희가 아까 말씀드렸던 내용을 기초로 해서 조금 이제 뭐 아주 자세한 정도까지는 아니지만 어느 정도 이제 디테일이 들어가 있는 일정표 샘플을 한번 만들어 봤습니다. 만들어 봤는데 아까 말씀드렸던 디자인에 대한 부분, 기구에 대한 부분, 그리고 금형, 그리고 시제작, 아까 말씀드렸던 T0부터 PP가 들어가 있는 P 단계, 그리고 PPMP가 들어가 있는 단계로 나눠서 저희가 일정을 만들어 보았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이 이제 3월 달인데 지금부터 시작을 한다라고 치면은 저희가 이제 디자인을 개시를 하게 되면은 여기 보시면 크게 보시면은 이제 한 달이 조금 채 안 되는 기준으로 잡아놨죠. 그러니까 이제 디자인을 하고 디자인 목업 만들어 보고 디자인 수정하고 디자인 목업을 다시 만들어 보고 검증이 되고 나면은 기구 설계가 들어가는 그런 일정으로 시작을 했습니다. 자, 그래서 처음부터 끝 부분을 한번 다시 보자면은 3월에 시작을 해서 쭉 갑니다. 4월 지나고 5월 들어가고 6월 들어가고 7월 달에 들어가고 8월 달에 들어가서 한 5개월 만에 양산 개시가 되는 일정으로 한번 잡아 보았습니다. 자, 그런데 이제 5개월, 6개월 이런 시기는요, 사실 굉장히 좀 많은 상황에 따라서 달라질 수밖에 없습니다. 왜 그러냐면은 이게 이제 우리가 일반적으로 그 스타트업 여러분들이나 저희나 마찬가지지만 만약에 여러분들의 기획이나 또는 이제 개발을 하시다가 고객사나 투자자들하고 만나서 사양에 대한 논의를 하다가 어떤 외부적이든 내부적이든 요인으로 사양을 변경을 하게 되고 설계를 변경하게 되고 디자인을 변경하게 되고 하면은 이 스케줄은 늘어날 수밖에 없습니다. 간단하게 말씀드리자면은 3월에 시작해서 예를 들어서 이게 뭐 한 5월 달에 끝낼 수 있는, 6월 달에 끝낼 수 있는 이런 스케줄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아무리 간단한 거라고, 간단한 프로젝트라고 하더라도 어떤 형태가 됐든 수정이나 어떤 형태가 됐든 개선이나 보완은 있을 수밖에 없고요. 그런 상황이 된다라고 한다면은 이 스케줄에 나와 있는 아까 보셨던 8월 달에 마무리가 되는 이런 일정은 굉장히 이제 어려운 일정이 될 수가 있다는 얘기가 되는 건 거죠. 이 스케줄은 사실상 디자인도 한 번만 수정하고 기구 설계도 한 번 수정하고 그냥 바로 금형 들어가서 아무런 문제 없이 개선을 하고 8월 달에 양산을 할 수 있다는 전제 하에서 나온 스케줄표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아주 이상적인 상황이라는 말씀이죠. 이렇게 되는 경우는 제 경험상 봤을 때 10% 미만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근데 지금 이제 보시면은 우리 이제 여러분들 스타트업 분들께서도 이제 뭐 이해는 어느 정도 하시겠지만 이 디자인이라는 부분에 대해 가지고는 디자인을 하면서 절대로 디자이너분한테 자기 스스로가 디자이너가 아니기 때문에 디자인이라는 전문 분야를 공부하신 분을 정말 적극 신뢰를 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만약에 그 신뢰를 100% 주실 수가 없는 상황이라고 한다면은 그분하고 일을 하시면 안 됩니다. 사실은 기구 설계도 마찬가지입니다. 기구 설계도 설계를 하시는 분을 100% 신뢰를 하셔야 됩니다. 그래야지 이 정확한 외부 인풋을 받지 않고 소신껏 일을 하실 수가 있기 때문에요. 시간을 줄이는 첫 단계는 디자이너 분과 엔지니어 분에 대한 전폭적인 신뢰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아까 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 디자인이라는 거는 여기 지금 사실 이 스케줄에 보면은 조금 안 맞는 부분들이 있기는 합니다. 그래서 이 항목들을 좀 잘 봐주시기를 바랍니다. 여기서부터 같이 한번 적어가 보시자고요. 사실상
기간이라는 거를 이제 중점적으로 본다라고 한다면은 누적으로 적겠습니다. 여기가 이제 뭐 이게 이제 절대 기간, 절대적인 기간이고 누적 기간을 하나 더 넣을게요. 기간, 누적 기간 이렇게 보시자고요. 사실상 디자인이라는 거는 세부적으로 나눴을 때 일주일의 리서치, 그리고 아까 이제 초반에 말씀드렸던 일주일의 스케칭, 뭐 이런 시간들이 쭉 들어갑니다. 그래서 말하자면은 뭐 디자인에 4주가 이제 걸린다라고 치자고요. 4주가 걸리고 여기는 4. 디자인 목업을 하는데 일주일 걸린다고 치자고요. 그죠? 그러면은 여기는 5니까 이 기간 더하기 이 기간을 하면 되겠죠. 그리고 디자인 수정하는데 또 일주일 걸린다고 보자고요. 그러면은 얘는 얘와 같으면은 아이고 네 이렇게 되겠죠. 이렇게 해서 쭉 한번 밑에까지 보시자고요. 오케이. 그래서 디자인 목업을 수정을 한다. 디자인은 수정을 일주일을 했다. 그러면 또 디자인 목업을 하는데 또 일주일이 걸리겠죠. 그러면은 디자인에서만 7주라는 시간이, 한 달 반이라는 시간이 소요되게 됩니다. 어쩔 수 없어요. 자, 그럼 기구 설계는 초반에 예를 들어서 디자인 목업이 잘 나와서 기구 설계를 바로 들어간다라고 한다면은 일단은 여기에서는 보시면은 한 주 반의 시간이 걸린다라고 돼 있죠. 이제 이거는 사실상 2주 정도가 걸릴 수밖에 없을 겁니다. 목업은 일주일, 기구 수정 일주일, 워킹 목업 일주일 이렇게 해서 총 기구 설계에 들어가는 시간이 보시면은 이제 5주가 또 걸리는 건 거죠. 한 달이 걸리는 건 겁니다. 여기 보시면은 또 얼추 비슷하게 나왔죠. 네. 그리고 금형에 검토가 들어가면은 일주일 걸립니다. 금형 제작이 5주 하면은 6주 나오죠. T0는 사실상 여기 뒤쪽에 가서 보시면은 프로젝트가 진행이 되면은 2주간 진행이 되게 됩니다. 2주간 진행이 되게 되는데 이 2주라는 것도 수정기간과 금형수정과 설계수정 시간이 다 들어가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런 거긴 한데, 그래서 편의상 얘는 0.5주 하에 수정 기간이 1주 이렇게 볼게요. 자, 그러면은 여기도 0.5 그러면은 2주, 1주, 0.5 똑같겠죠? 1주, 0.5, 1주. 예를 들어서 T 기간, 시사출 기간이 끝나고 P 기간으로 넘어간다라고 한다면은 사실상 2단계부터는 완전함을 이제 완벽을 설계에 대한 제품에 대한 완벽을 기해야 되는 기간이기 때문에 시간이 조금 더 늘어날 수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부터는 1주로 넣을게요. 1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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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주. PP는 2단계에서 승인 샘플, 아까 전에 말씀드렸던 승인 샘플, 고객이 이 정도면은 됐다라고 인정을 하는 샘플이 나오는 기간입니다. 이 기간을 따지고 보자면은 예를 들어서 수정을 이것저것 막 해야 될 수도 있겠죠. 고객하고 승인을 못 받으면은 또 연기가 되고 또 지연이 되고 하는 상황이 이제 얼마든지 발생을 할 수가 있기 때문에 제 입장에서 고객들이라고 얘기를 하는 거는 여러분들 스타트업을 얘기를 하는 겁니다. PP는 2주가 걸린다라고 3주가 걸린다라고 보시자고요. 그리고 MP는 이 시점부터는 양산이기 때문에 그냥 둬도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다 더해 보시자고요. 자, 그래서 이 일정이 이제 전체 기간의 누적 일정이 되는 겁니다. 제가 아까 전에 가운데 끊었으니까 얘를 다 더해 볼게요. 더하면은 총 31주가 나옵니다. 31주를 곱하기 7로 하게 되면은 220일이 되죠. 실제로 6개월이 넘어가는 기간이 소요가 될 수가 있다라는 얘기가 됩니다. 예를 들어서 이 부분들을 당연히 더 줄일 수는 있습니다. 더 줄일 수는 있는데 제가 이제 이 일정을 220일로 이렇게 해서 나눈 것들을 이렇게 보면은 사실 저희 같은 이런 개발이나 이런 프로젝트들을 많이 해본 사람들 입장에서는 이 정도면 할 수 있겠어 라고 얘기를 하기 시작하는 일정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6개월에서 7개월 정도. 그래서 보통 일반적인 제조업체들에서 또는 이제 이런 프로젝트들을 해서 개발을 하고 하는 사람들이 이런 식으로 큰 굵은 아이템들을 일단 정리를 해서 이런 식으로 일정을 정리를 합니다. 자, 근데 여러분들 다 아시겠지만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은 디자인에는 리서치 기간, 리뷰 기간 이런 것들이 되게 많이 들어간다고 말씀드렸었죠. 기구 설계 이게 또 다가 아닙니다. 그죠? 여기에서 사실은 기구가 설계가 되면서 나오는 잡자재, 부품들 이런 것들을 소싱을 하고 구매처, 그러니까 판매처를 확인을 하고 가격을 확인하고 하는 프로세스도 당연히 있어야 됩니다. 그런 프로세스들을 정리를 한 시트가 얘입니다. 지금 이거 같은 경우에도 네, 그래서 아까 전에 보셨던 러프한 큰 카테고리로 나누기만 했던 스케줄 표에서 프로젝트가 진행이 됨에 따라서 이렇게 아이템들을 더 추가를 해야 합니다. 보시면은 인더스트리얼 디자인이라고 해서 이게 제품 디자인이죠. 그 다음에 패키징 디자인, 이제 이것까지도 이 부분까지 전부 디자인입니다. 패키징이라고 얘기를 하는 거는 여러분들이 일반적으로 포장재들을 디자인을 하는 거를 얘기를 하는 건 거고요. 애플 아이폰을 예를 들자면은 뚜껑을 열면은 바로 아이폰이 바로 보이고 아이폰을 드러내면은 아래쪽에 트레이가 있고 트레이 밑에는 설명서 그리고 그 밑에는 액세서리류들이 들어있죠. 이어폰이라든지 충전기라든지 이런 레이아웃조차도 굉장히 중요한 제품 디자인의 일부분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까지 디자인을 하고 거기에 들어가는 설명서도 전부 디자인을 해서 어떤 식으로 프레젠테이션을 할 거냐라는 거를 결정을 하고 디자인을 해야 됩니다. 그러고 난 뒤에 머케니컬 엔지니어링이라고 적혀 있는 부분이 아까 보셨던 기구 설계에 대한 부분입니다. 네, 아이템들이 늘어났죠. 그리고 여기 보시면은 아까에는 안 들어와 있었던 하드웨어와 소프트웨어에 대한 일정들이 들어가 있습니다. 아이템들이요. 이제 이런 부분들이 사실 다 모아지고 일정이 정리가 돼야 되는데 사실 이런 것들을요 여러분들 스타트업 팀에서 전부 다 하기는 어려울 수가 있습니다. 보시면은 이제 굉장히 분야들이 많죠. 이거를 디바이스 드라이버부터 시작해서 리눅스, OS, 안드로이드, 그리고 이제 시스템 최적화, 그리고 이제 이런 것들을 전부 다 이렇게 한 팀이 한 명이 관리를 할 수가 없습니다. 사실상. 그래서 이제 여기도 지금 보시면은 T0부터 이렇게 쭉 이렇게 가는 걸로 되어 있죠. 그리고 결과적으로 이제 Begin Initial Distribution이라고 해서 초기 유통 시작이라는 큰 항목으로 타겟을 정해놓고 세부적인 일정을 이런 식으로 짜게끔 되어 있습니다. 굉장히 복잡하죠. 굉장히 아이템들도 많고 이 일정표를 관리를 하는 것 자체가
여러분들 스타트업에 계시는 PM분의 가장 큰 업무 중에 하나라고 이해를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간단하게 오늘 설명을 이렇게 드리는 거는 굉장히 수박 겉핥기라서 제가 아쉬운 면이 없지 않아 있는데요. 궁금한 점이 있으시면은 당연히 저희 포럼에 글을 남겨주시면은 저희가 최대한 도움을 드릴 수 있도록 하고, 저희 이제 여러분들 스스로도 각자 이제 여러분들도 커뮤니티를 형성을 해서 도움을 스스로 서로 받으시고 주고받고 하실 수 있도록 되는 게 이제 좋겠지만, 저희도 최대한 도움을 드릴 수 있는 만큼 도움을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굉장히 복잡한 부분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이게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그 대전제에 있는 큰 카테고리에 있는 항목들부터 일단 정리를 해 보시는 걸로 시작을 하시는 게 좋고요. 그 항목들을 설명을 하시면서 저희한테 물어보시면은, 포럼에 글을 남기시면은 좀 더 자세한 도움을 받으실 수가 있겠습니다. 다시 잠깐만 돌아가서 아까 시트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다시 돌아왔습니다. 여기 보시면은 아까 굉장히 많던 아이템들이 굉장히 많이 줄어있죠. 하드웨어, 소프트웨어는 들어있지도 않습니다. 왜 하드웨어, 소프트웨어는 들어있지 않느냐? 사실상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이제 엔지니어 분들이 있는 스타트업이 있고 없는 스타트업이 있는데, 이 스케줄표는 없는 거를 기준으로 해서 작성을 한 겁니다. 자, 예를 들어서 이런 큰 이제 디자인 목업까지는 필요가 없죠. 근데 워킹 목업이 되려면은, 워킹 목업이 작업이 되려고 한다면은 이때까지는 사실상 이 시점까지는 하드웨어가 완성이 되어 있어야 된다라는 거는 여러분들도 아실 수가 있으실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프로젝트가 3월 달부터 시작을 했는데 디자인이 되고 있고, 한 달 반 만에 사실상 하드웨어가, PCB가 준비가 돼야 된다라는 얘기가 되겠죠. 네. 이런 부분들을 조심해서, 그렇다 보니까 더 늘어날 수밖에 없다라는 얘기를 드리는 건 겁니다. 조심해서 할 수밖에 없어요. 스케줄이라는 거는. 스케줄표를 작성을 하시고 포럼에 공유를 해주시면은 의견 교환도 드리고 저희가 컨설팅을 최대한 해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